2025년 12월 6일 밤 9시 일본 도쿄 스미다구의 한 유흥업소, 청소를 하던 한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동고 안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그 안에는 아기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양손과 양발이 발견되었고 충격적이게도 몸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화려한 넌사인 뒤에 숨겨진 이 비극적인 현실을.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사건 현장인 긴시초역 인근의 이 유흥업소는 약 20명의 직원이 드나드는 출장 여성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발견된 연가의 머리가 비닐 포장 상태였고 손발은 플라스틱 용기에 따로 담겨 냉동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성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 작은 생명은 어쩌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산업 종사 여성들의 원치 않는 임신,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제도적 보호망의 부재가 만들어낸 구조적 비극의 결과입니다. 냉동고 속 연가 시신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들의 상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간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신생아 살해 사건은 149건으로 출생아 10만 명당 약 0.96건의 발생률을 보입니다. 가해자의 91%가 친모였으며 이 중 48%가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연가 살해 사건의 과소보고율이 최대 5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는 약 30만 명의 성풍속업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지원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에서 22세 여성의 진입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본 여성의 약 3.6%에서 5.4%가 일생에 한 번은 이 산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 건수는 2021년 기준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1990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2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것입니다. 2015년 한 해에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84명에 달했습니다. 2007년 일본 구마모토시 GK 병원에 처음 설치된 베이비박스는 2025년 도쿄 스미다구의 사니쿠카이 병원이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베이비박스 운영 이후 2023년까지 2148명의 아기가 맡겨졌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연가 유기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1603년에서 1868년에 마비키 젠인키라는 연가 살해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속가내기라는 뜻의 이 관행은 가난한 농민들이 셋째 아이 이후를 목 졸라 죽이는 것으로 당시 기록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매년 3천에서 4천 명의 갓난아기가 속가내엠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 일본은 이러한 관행과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생명 경시의 역사적 맥락이 사회적 무관심의 토양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일본의 많은 젊은 여성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서 홀로 생활합니다. 특히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네트워크의 부재는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현재에도
전국에 베이비박스가 단 2개뿐입니다. 비밀 출산 제도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며 위기 임신 상담 체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지원의 부재는 여성들이 아이를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살해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살해 가해자 중 상당수가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심리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신호이지만 이들에게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외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나 존재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 이른바 유령 연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했고 이 중 상당수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가 살해 및 유기 사건의 수사, 재판 수감에 드는 비용은 물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관련자들의 정신건강치료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며 무감각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생명의 죽음이 더 이상 충격이 아니게 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 없이 아이를 포기한 여성들은 평생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이는 다음 세대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임신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배가 홀쭉해진 이웃, 우울해 보이는 젊은 여성,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 연기 871 연고 28, 위기 임신 상담 전화 1899-1234 등의 연락처를 기억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구마모토 지케이 병원 096-322-7575과 도쿄 사니쿠카이 병원에서 익명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라는 비난 대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단체, 미혼모 지원시설, 위기임신 상담기관들은 항상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매달 소액 후원이나 가끔의 봉사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도쿄 유흥업소 냉동고에서 발견된 연가의 시신. 이 작은 생명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한 이 아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베이비박스의 확대가 해답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결국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명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 봅시다.